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일 월요일 밤 8시 34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은 아마존 실적을 핑계로 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0.5, 0.7 요정도 빠졌죠. 이제 근데 아마존 실적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날 아침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아시아장에는 이미 그 실적으로 인한 쇼크가 다 반영이 되어 있긴 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전 아시아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아마존 실적을 핑계로 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제 생각엔 그래요. 7월달 FOMC에서도 어쨌든 간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고 긴축 쪽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긴 갔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어떤 쇼크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걸 이제 아마존 실적을 겉으로 재료로 해서 이렇게 좀 살짝 흔들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거 FOMC 때문에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반등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는 이미 어떤 단기 하락 추세를 유지 중이란 말입니다. 그죠? 작년 1년 동안 진행됐던 큰 상승 추세를 훼손시킨 건 아닌데, 최소 단기적으로 지난 한 달, 지난 2달 정도는 지금 하락 추세 중이란 말입니다. 대부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하락 추세 중에 오늘 일단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반등 폭이 조금 세긴 셉니다. 물론 지난 날들의 낙폭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세다고도 할 수 없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일단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2에서 3% 가까이 오르긴 했으니까 일단 당일 상승폭 치고는 적은 거는 아닙니다. 그죠?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들 계속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FOMC 제 생각이 맞다면은 앞으로 상방은 굉장히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겠죠. FOMC에서 긴축적인 이야기들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이런 것도 지금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통화정책상, 재정정책상 불확실성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상방으로 신나게 날아가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은 제한적, 그럼 상방은 제한적이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전 세계는 지금 이제 단기 하락 추세 중이니까 상승 제한적이고 단기 하락 추세 중이면 반등 튀어나오면 매도해야겠죠. 그죠? 일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거 그림 같은 거를 조금만 좀 살펴볼까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을 비롯한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비슷한 처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비슷비슷한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인데요.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직전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직전 저점 자리를 지난주 금요일날 확실히 깼잖아요. 음봉 몸통으로 해서 깨고 나서 일단 오늘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 자리가 뭘까요? 이 자리가 한 425 정도 되겠죠? 425 정도 되고, 여긴 이 자리가 아마 선물 430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국과 조금 그림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먼저 무너졌죠. 지난주에 어떤 중국 공산당의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주에 먼저 선제적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코스피와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그 중국 증시도 대략적으로 요런 추세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일찌감치 붕괴시켰고, 일찌감치 붕괴시킨 다음에 좀 먼저 빠졌으니까 조금 먼저 올라오고 있다.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들 중요한 지지선들을 그죠, 완전 중요한 어떤 상승 추세 자체를 죽인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별이 5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별이 4개, 별이 3.5개 정도 되는 그런 자리들은 일단은 붕괴시켜 놓은 상태란 말이죠. 다들 뭐가 심상치가 않아요. 금요일날 한국장이 121선 붕괴시키고 동시에 어떤 구름대도 붕괴시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만 그런 타이밍에 붕괴시키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보시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어떤 그렇게 좀 의미 있는 자리들을 먼저 붕괴시켰거나 아니면 그죠? 먼저 붕괴시켰거나 조금 늦게 붕괴시킬 거거나, 아무튼 대부분 다 그 정도 레벨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그 추세 전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긴축 쇼크라든가 뭐 긴축과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뭐 부채 한도 협상 뭐 이런 불확실성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방 제한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 이거 아무튼 유럽이죠. 이건 독일 증시인데 그냥 뭐 어쨌든 보는 김에 그냥 쭉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오늘도 일단 그죠, 상방으로 상방으로 제한적인 모습이 일단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빠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오르지도 못해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저점은 한번 훅 낮춰놓고 나서 고점도 지금 낮추고 있으니까 뭔가 이런 게 나타나려나 싶은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디쯤 있나라는 모습을 좀 살펴봤고, 뭐 환율 쪽 살펴보자면 뭐 위안화 같은 경우 적당히 여기, 아이고 선이 잘 안 꺼지네요. 여기 정도 라인이 지금 어떤 중요한 라인이죠.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이거래일째 하락이 멈춰 있고, 여기 어딘가에서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위안화 추세 전환 시도 중입니다. 그죠? 위안화 강세 추세는 다 끝난 것 같고, 추세 전환 시도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오늘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그죠, 금요일날 많이 올랐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적당히 조정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모습은 전반적으로 뭐 1150원대에 있는, 아이고 잘못 눌러졌네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 1151원 뭐 여기 정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추세 전환됐고 약세로 잘 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 이번 주 뭐 증시 일정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 뭐 보시면 지난주가 뭐가 정말 많았죠. 지난주에 나스닥, 뭐 S&P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거의 끝났고, FOMC 회의 있었고, 부채 한도 협상이 지나가기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 뭐 지난주가 정말 뭐가 이벤트가 많았고, 이번 주는 비교적 조용한 것 같습니다. 뭐 맨날 뻔하게 발표되는 뭐 고용 지표들 몇 가지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이런 거에 관련돼 드릴 이야기는 없고, 그래서 한국 증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방금 뭐 중국, 일본 이렇게 쭉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위치에 다 와 있죠. 지난주에 성과는 430을 붕괴시킨 게 지난주의 성과고, 금요일 날의 성과는 어떤 121선을 몸통으로 한번 깼었다는 거. 요런 게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425 뭐 이런 자리 붕괴시키고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비스무리하게 지금 그런 어떤 뭐 별 3개, 4개 정도 자리 되는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다가 오늘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당연히 단기적으로 어떤 하락 추세들이 진행 중인 거고요. 분봉 보면은 조금 더 이게 잘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30분봉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이제 대충 이제 줄들을 그어 놓은 건데요. 분봉에서 줄 그으면 이렇게 좀 정확하게 기울기들이 잘 안 나오는 수가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그 대략적으로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30분봉이에요. 코스피 30분봉인데 대략 선물 30분봉인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보시면 고점과 저점이 이 지난 6월 말부터 해서 꾸준히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하나 지금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어쨌든 자꾸 뭐가 낮아지는 이런 추세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우하향하는 추세선들이 그어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자세히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이 잠깐 어제 금요일날 나왔던 저점을 낮추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물론 오늘 반등하긴 했는데 저점 조금씩 낮추는 걸 보면 어쨌든 계속 이런 어떤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추세가 진행 중인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일봉상에서 아직 그렇게 크게 자국이 안 나서 그렇지, 아무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짜불 뭔가 이게 단기 하락 추세, 작은 하락 추세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게 어떤 하방을 매집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은 풋옵션들이 무슨 모양이 되냐,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풋옵션들이 죽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오늘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시간 가치를 갖고 있는 옵션이 7월 초부터 해서 한 달째 지금 저점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 그죠? 이평선들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하향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수평으로 그냥 기울기 없이 옆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이 이런 식으로, 선물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보려면 이런 게 어떤 하방을 매집하는 패턴들이 될 수가 있다. 그 와중에 이제 저는 계속 반등시 매도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씩 아무튼 현금들을 좀 잘 관리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대략적으로 뭐 이런 그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와중에 오늘 뭐 반등이 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 분봉으로 보면 보이죠, 그죠? 이 일봉으로 보면 뭐 삼각 수렴형 뭐 이런 모습을 나오고 있고, 일봉으로 보면 121선 보이고, 뭐 구름대 깬 거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분봉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단기 하락 추세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간 제가 계속 소탐대실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들 한 번씩 드리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들 해보셔야 돼요. 다만 이제 제가 소탐대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저처럼 이제 큰 어떤 추세를 먹겠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계속 써야지, 큰 추세를 먹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조금 떨어지면 뭐 인버스를 팔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뭘 먹을 거냐. 내가 예를 들어 국물 퍼먹을 거면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큰 추세를 먹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는 계속 숏을 모아가는 자리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큰 추세를 먹겠다고 하면 지금 자리는 계속 하방을 모아가야 되는 자리가 될 거고, 아니다, 나는 이번에 뭐 그래도 추세 붕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적당히 이렇게 조정 나오다 말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뭐 하락할 때마다 뭐 숏 비중을 줄여가시든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시세를 먹을 거냐, 머릿속에 있는 그 시나리오를 잘 생각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알맞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추세를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이면 안 될 거예요. 난 추세에 관심 없다 그러신 분들은 뭐 비중 줄이든 말든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건데, 하여튼 제가 소탐대실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는 그겁니다. 최소한 추세적으로 먹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비중 줄이는 그런 짓은 하지 말자.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거라 믿고 여기 정도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그런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뭐 좀 더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일단은 현금 계속 조금씩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오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주봉에서 보시면 430을 온전히 붕괴시켰고, 주봉상 21선도 지난주에 붕괴를 시켰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반등시 올라오면 이제 계속 매도인 거고, 이제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가야 될 자리에 못 갔고, 지난주에 430 깼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진 겁니다. 이번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하락 마감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이거 일봉으로 치면은 오늘은 하락해야 되는 날일 거라고요. 근데 주봉이니까 이번 주는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겠다라고 지금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빠져야 되는데도 이렇게 안 빠지면은 또 분위기는 좀 싸해질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430불도 돌파하지 못하면은 또 다시 그냥 뭐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번 주는 하락해 주는 게, 이번 주는 그러니까 결국 금요일 날 봤는데 더 하락 마감해 주는 게 자연스러운 한 주가 되긴 될 겁니다. 하락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증시가 잘 버텨주면은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뭐 하락을 해야 되는 그런 한 주에 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단 어쨌든 하루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 또 오늘 풋옵션 또 죽여놓는 거 보니까 당장 뭐 시장이 역시 변동성을 확대하기는 뭐 좀 싫은가 보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아무튼 이 한국장 풋옵션도 그렇고 미국장 변동성 지수, 뭐 빅스 이런 것들을 보셔도 그렇고요. 아무튼 전 세계가 이 대부분 어떤 풋옵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풋옵션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하여튼 뭐 이런 변동성들이 옆으로 줄줄줄 기고 있어요. 조만간 이제 한 번쯤 터트리려고 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어떤 전 세계 파생 상품, 전 세계 빅스들이 옆으로 좀 기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죠? 코스피 변동성은 살살살살 기어 올라오면서 지금 풋옵션들이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도 조금 좀 더 모으려고 하고 있는지 오늘 또 살아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시장의 변동성들 대부분 이제 다 동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것도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제 미국도 모아가고 있고 한국도 옆으로 잘 모아져 가고 있고, 뭐 그렇게 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만간 시장 변동성이 한 번쯤 확대는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당장 보니까 그죠? 지금 당장은 뭘 아니겠다, 당장은 아니다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말씀드렸죠. 풋옵션들 저항은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자리, 요날 저점과 여기 부근, 여기 이 정도 가격 부근이 어떤 풋옵션의 중요한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예를 들면 고버스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지금 중요한 저항이 1165원 요 정도 자리가 지금 당장 고버스가 날아가지 못하는 저항이 1965원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 선물에서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425 정도? 425 정도 자리가 될 겁니다. 425를 완벽하게 이거를 아직 425를 아직 완벽하게 깬 건 아니라서, 아직 속 시원하게 막 그렇게 깬 건 아니라 가지고 이런 자리들이 지지력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증시가 살짝 반등하고 있고, 고버스로 치면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되고 있고, 풋옵션들은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되고 있어 가지고 아직 속 시원한 거를 어떤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정도, 요런 말씀 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콜옵션은 오늘 좀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이게 뭐 제대로 살아나는 모습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뭐 한국장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맨날 똑같은 얘기, 천천히 매집해보자 라는 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찔기긴 찔깁니다. 그죠? 좀 쏙 쓰리실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현금 한번 잘 써보세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추격보단 조금 더 올라와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번에 1480 현물 기준으로 코스닥 150 현물 기준으로 뭐 1480 정도까지 올라오거나, 하여튼 이번엔 여기 못 넘는 가정하에 하여튼 조금 좀 세게 매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이 위에서는 좀 쏙 탔죠. 고점도 높아지고 했으니까. 이 위에서 찔끔찔끔 잘 못 잡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만약 반등 올라오면, 이번에는 한번 좀 물량 좀 화끈화끈하게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반등이 올라오면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뭐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하여튼 뭐 특별히 드릴 말씀도 없고 그래요. 요즘 뭐 특별히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이슈가 부재합니다. 이슈가 부재하니까 이제 그냥 뭐 미국 주식시장 눈치 보면서 또 움직이겠죠. 근데 뭐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이 뒤통수치기 이런 게 심해가지고, 뭐 꼭 미국이 오른다고 해서 다음날 한국이 오르는 거 아니고, 미국이 내린다고 해서 꼭 한국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각계로 천천히 뭘 확 많이 코스닥을 제외하고는 뭐 아직 확 많이 움직이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조금씩 천천히 좀 현금 아껴 써보면서 좀 잘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 박스권 대응하면 이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죠? 아마 고점은 넘지 못할 거야. 뭐 이 정도 생각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채 한도와 관련된 불확실성 오늘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뭐죠? FOMC 뭐 긴축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고점을 공격적으로 넘지 못할 거야, 여기는 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박스권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정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시장 변동성 지수들도 좀 요즘에 좀 계속 옆으로 기어가고 있어서 좀 하여튼 심상치는 않네요. 그게 이제 단지 심상치는 않은데, 언젠가 터지긴 터질 건데 뭐 언제 터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좀 애매한 뭐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달러 인덱스는 일단 뭐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지킬 건가, 오늘 밤에 그거 보면 되겠죠. 여기 어딘가를 지킬 건가, 91.8 뭐 여기 부근에서 일단 이 조정을 끝내고 반등할 것인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91.8짜리에서 조정이 멈출 것인가, 이런 부분 살펴보면 되겠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지금 드릴 말씀 없고, 천천히 조금씩 움직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